당신의 은행 예금은 안전 자산이 아닙니다. 매년 10%씩 당신의 구매력을 갉아먹는 100% 확정 손실 상품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은행은 왜 당신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하다고 속이며 고작 2%의 이자를 줄까요? 정부는 왜 짜장면 값은 30% 폭등했는데 물가는 3% 올랐다는 가짜 숫자를 발표할까요? 그들이 당신의 돈을 가짜 돈으로 만들고 보이지 않는 세금을 떼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속임수의 본질을 낱낱이 파헤치고 진짜 돈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가짜 돈에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은행에 둔 당신의 돈, 가짜 돈입니다. 왜냐고요? 100% 확률로 손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평생을 안전자산이라 믿고 월급이 들어오면 차곡차곡 쌓아둔 내 소중한 예금이 가짜라니, 심지어 100% 손실이라니. 하지만 지금부터 그 분명한 증거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부와 언론이 발표하는 공식 물가라는 숫자에 속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상승률은 2.4% 수준입니다. 방송에서는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지갑은 어떻습니까? 정말 물가가 2.4%만 올랐다고 느끼십니까? 우리가 매일 사 먹는 것들의 가격은 공식 통계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025년 1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을 조사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맡김 가격은 1년 전보다 20.4% 폭등했습니다. 요리에 쓰는 간장은 10.1%, 매일 마시는 커피 믹스는 7.9%, 고추장은 6.2%, 케찹은 5.9%가 올랐습니다. 어디 이뿐일까요? 외식 물가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이미 10년 새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면서 월드콘은 5.4%, 메로나는 3.8%가 오르는 등 지난 분기보다 4.5%나 상승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평균의 함정이자 CPI의 속임수입니다. CPI는 정부가 정해놓은 약 480개 품목의 평균값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자주 사지 않는 TV나 가전제품, 심지어 가격이 하락하는 기술 제품들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TV 가격이 내렸다고 해서 당장 오늘 저녁 장바구니가 가벼워졌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계는 이 모든 것을 평균 내어 물가가 안정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지표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의 실제 생활비를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실제 물가는 연 10% 이상 상승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물가의 공식 통계는 2.4%인데 10%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이것을 반평균의 함정에 비유하면 쉽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2.4%는 비유하자면 전교생 평균 점수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장바구니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개인 성적표에는 완전히 다른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5개 생필품의 평균 상승률은 10.1%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1분기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2025년 3분기 조사에서도 물가 상승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커피 믹스가
무려 18.7% 폭등했고 달걀이 15.4%, 시리얼이 10%, 햄이 9.6%, 맥주가 8.2% 오르는 등 먹거리 물가가 무섭게 무너졌습니다. TV 가격이 조금 내렸다고 해서 내일 아침 밥상의 김 가격과 달걀 가격이 내려갈까요? 바로 이것이 평균의 속임수입니다. 한국은행조차 공식 물가와 체감 물가 사이에 1.7%포인트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며 그 이유가 바로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물가 상승을 연 10%로 보는 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1년 내내 우리가 장바구니에 담는 핵심 생필품 다수가 10%를 훌쩍 넘어 20%까지 폭등하는 이 현실을 반영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오히려 보수적인 숫자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질 이자가 마이너스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내 주식시장 등으로 옮겨가는 머니 무브 현상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대 은행에서 한 달 만에 21조 원이 넘는 요구불 예금이 빠져나간 것이 그 증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5%로 묶여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떠나는 자금을 붙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예금 금리를 2.75%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은행들조차 공식 물가 지표가 아닌 시장의 진짜 돈의 흐름에 반응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제 이 진짜 물가를 기준으로 당신의 예금이 어떻게 100% 손실을 보는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5%입니다. 이에 따라 시중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아무리 높아도 연 2.65%에서 2.75% 정도입니다. 가장 높은 금리인 2.75%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자에도 세금을 냅니다. 이자 소득세 15.4%를 떼고 나면 당신이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는 고작 2.33%가 됩니다. 이제 이 이자와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가짜 지표인 공식 CPI 2.4%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정부가 발표한 가장 낙관적인 가짜 물가를 기준으로 해도 당신의 실질 이자는 이미 0.07%포인트 마이너스입니다. 2025년 11월 9일자 한 신문 기사는 예금 넣어봤자 실질금리 0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이제 더 현실적인 진짜 물가, 즉 우리가 앞서 확인한 식료품 폭등률 등을 반영한 보수적인 체감 물가를 넣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실제 이자는 2.33%, 진짜 물가 상승률은 10%. 당신이 은행에 예금해두면 1년에 확정적으로 마이너스 7.67%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1억 원을 예금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년 뒤 당신의 통장에는 세후 이자 233만 원이 더해져 1억 233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힐 것입니다. 원금 보장은 물론 이자까지 붙었으니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1년 사이 당신이 느끼는 진짜 물가는 10% 올랐습니다. 작년에 1억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을 사려면 이제 1억 1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손에 쥔 1억 233만 원은 사실상 1년 전에 약 9,300만 원어치 물건밖에 사지 못합니다. 당신은 1년 동안 안전하게 예금한 대가로 약 700만 원어치 가치를 도둑맞은 것입니다. 이것이 100% 확정 손실의 수학적 증거입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당신의 구매력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의 가치는
매년 100% 확률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37세 회사원 전 모 씨는 최근 연 2.5% 예금에 2천만 원을 넣었는데 물가 오른 것과 소득세를 고려하면 남는 게 없다며 예금을 깨서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30에서 50대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손실은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돈이 가짜 돈이라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환율에서도 드러납니다. 2025년 11월 10일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를 뚫었습니다. 1년 전, 2년 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당신의 1억 원으로 살 수 있는 달러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미국 달러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2025년 2분기를 시작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달러 가치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화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화는 다른 주요국 통화 대비 유독 더 심하게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기어코 환율 1,460원을 돌파하며 주요국 통화 중 하락률 1위라는 치욕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중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 달러가 유로, 엔화 등 글로벌 통화 대비 그 자체로 약해졌습니다. 둘째, 원화는 그 약해진 달러를 상대로도 8% 이상 더 폭락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원화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겪는 고통이 1,460원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크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하락을 모두 반영한 원화의 실질적인 글로벌 구매력, 하락을 환율로 환산한다면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진짜 고통은 1,460원이 아닙니다. 이미 1,530원을 넘어선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우리의 원화는 달러보다도 그리고 그 외 모든 통화보다도 빠르게 가짜 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수출이 타격을 입고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국내 물가 10% 상승으로 물건 사는 힘을 잃고 환율 폭락으로 국제적인 힘마저 이중으로 잃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돈의 비극입니다. 커런시워의 저자 제임스 리카즈는 이런 현상을 두고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은 약속했던 성장이나 일자리는 만들지 못하고 확실하게 물가 상승만 만들어낸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원화 가치 폭락은 전 세계적인 통화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 돈이 패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는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현금은 쓰레기다. 그는 현금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만 되어도 매년 돈의 가치를 잃기 때문에 쓰레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2018년에도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바보 같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의 원화 예금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쓰레기를 넘어선 당신의 부를 갉아먹는 가짜 돈입니다.